휴렛패커드 혹은 HP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HP는 저희에게는 이제 프린터 브랜드로 좀 익숙한 그런 회사인데요. HP는 사실 이제 그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공학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빌 페르난데스라는 그 젊은 청년 역시 그 당시에 HP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청년이 HP에서 일을 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돌연 그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직원이 3명밖에 없는 작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 가서 그 회사의 성공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남다른 역량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그는 애플이라는 회사의 첫 번째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애플에 가서 그 전까지 없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자신의 역량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어떠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본인의 전문성을 쌓거나 경력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저희 대학생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지난 설문 그 결과에 따르면 취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이후에라도 어떠한 기회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직장에 기업에 고용되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 하에 나에게 맞는 직장이 어느 곳인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과 특성상 교수님들 혹은 선배들을 많이 만나면서 어떤 기업이 어떤 고용 조건을 갖고 있고 어떤 근무 환경을 갖고 있는지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 인사 담당자들, 현직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경력 개발에 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각자 다른 가치관과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요소가 무조건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2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돈에 혹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직의 용이성과 경력 개발의 경우를 생각하라입니다. 그럼 직장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돈 문제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연봉에 관한 정보는 상당 부분 많이 가려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기 일쑤인데요.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공개하는 평균 연봉은 기업이 그 해에 지급한 전체 급여를 그 기업에 소속된 전체 종사자 수로 단순히 나눠버린 값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기는 힘들죠. 또 초봉 같은 경우에도 성과급이나 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초봉만으로 내가 어떤 기업을 가겠다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2가지 지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임금 상승률입니다. 많은 제가 만났던 임원들이나 현직자들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을 생각한다면 초봉을 고려하기보다는 향후 경력의 후반부에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유인데요. 저희의 생애 소득 전체에서 초봉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나중에 임금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그 임금을 받는 비중이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이란 앞서 말씀드린 연봉과는 다르게 개인이나 팀, 회사의 실적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상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각 직원들에게 연봉의 한 5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신입사원이 2,500만 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연봉 정보에는 이런 성과급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자신의 직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라면 그 회사가 어떠한 성과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일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자면 하나는 내가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임금 상승률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내 능력에 따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성과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제를 바꿔서 첫 직장의 중요성과 이직의 용이성을 직장 선택의 기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첫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도 약 20명 중에 1명꼴로 이직을 직원 20명 중에 1명꼴로 이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이직 속에서도 이전 직장과 이후 직장 혹은 이전 업무나 이후 업무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앞에 교수님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저희가 알기로는 방송국에서 일하시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으셨고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 말하기를 강의해 주십니다. 만약에 교수님이 같은 언론기관이지만 방송국이 아닌 신문사에서 일을 하셨다면 저희에게 아마 글쓰기를 강의하고 계시겠죠. 혹은 칼럼니스트가 됐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렇듯이 첫 직장은 이후의 나의 경력 개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찾지는 못했으나 많은 선배들, 교수님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경력의 후반부에 갔을 때 자신의 경력 전체를 관통한 어떤 일관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일관성은 대개 첫 직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저희가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이 직장에서 쌓을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인가, 이 직장을 통해서 나중에 나의 경력은 어떤 식으로 개발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술 개발자이든 마케터이든 혹은 회계사이든 일반적인 택배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무인 드론 배송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향후 미래 경력을 생각했을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까지 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2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돈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임금 상승률과 성과급이 그 지표의 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직의 용이성 그리고 미래 경력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관련해서 직장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각각 다른 가치관과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의 직장 선택에 있어서 반영한다면 앞으로 괜찮은 직장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